안녕하세요. 신한경 강사입니다. 무료 포토샵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픽슬러라고요. 기능이 워낙 좋습니다. 오늘은 픽슬러의 기능을 이용해서 거의 포토샵에서 하는 기능들을 픽슬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픽슬러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슬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온라인 사진 에디터 픽슬러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이 될 거예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 포토샵 없이도 포토샵과 거의 흡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품들이 포토샵을 잘 쓰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은 사용이 가능한 게 대부분 다 포토샵 기능을 그대로 모방하는 케이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일단 픽슬러를 먼저 배우시면 포토샵 배우시기 좀 편하실 거고, 포토샵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픽슬러 쓰기는 더 편하겠죠. 자, 픽슬러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저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픽슬러 2라고 하는 애는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인데 약간 전문가스러운 거의 포토샵하고 흡사한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픽슬러 X는 쉽고 간단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꼬마 버전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픽슬러 2로 배울 거예요. 2로 배우시면 X 쓰는 거는 큰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눕기 딴다 그러죠.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의 배경이 필요가 없어서 버리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죠? 일일이 그걸 배경을 버리기 좀 불편한데 픽슬러가 로봇이 자동으로 배경을 제거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메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 위치에 가시면 이런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리무브 비주라는 메뉴 보이시죠? 앞에 있는 두 개는 이 앞쪽에 나와 있던 버튼이고요. 자, 저희는 리무브 비지 버튼을 눌러서 메뉴 서비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리무브 비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 환경이고요. 사진이 가장 지금 하려고 하는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배경 그림이 있었는데 이용해 주시면 배경이 이렇게 투명하게 제거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던 6주차 수업 샘플에 공유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한 장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뒷부분이 지금 배경이 있는 건 아시겠죠? 제가 얘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봇이 배경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지금 배경이 제거가 돼서 자, 인물만 이렇게 딱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제가 공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얼굴만 봐도 기분은 좋네요. 자, 일단 요 밑에 있는 의자 부분은 저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제거를 못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또 배경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구가 준비가 된 거죠. 자, 저는 이 도구에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하면서 제거를 할 거예요. 제가 제거를 선택해 놓으면 붓으로 칠하는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제가 보관을 선택하면 붓으로 칠하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직 마술봉은 같은 색을 선택하면 그게 제거가 돼요. 같은 색이 한꺼번에 싹 제거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도형을 그리면 그 부분이 제거되거나 보관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붓은 지울 수 있는 붓이나 브러쉬의 크기는 이곳에서 결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반전 보이시나요? 제가 반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반전이 되겠죠. 초기화 누르면 원래 사진으로 되돌아온답니다. 자, 저희는 이 상태로 놓고 작업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여러분 마우스에 휠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 지금 휠을 굴리고 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휠을 이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해지시고요.
저는 조금 확대하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마우스 포커스가 살짝 엇박자가 나 있나 봐요. 지금이요. 저 화면 살짝 줄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게 되면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우실 때 약간의 이렇게 패더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부드럽게를 제가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얘네가 정확하게 동그라미로 돼 있어서 제가 지울 때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주변에 뿌옇게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저도 일단 이런 식으로 제거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작업하기가 불편하다 해주시면 규격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셔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없애실 수 있겠고요. 수업 중이라 화면이 포커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확대하는 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서 이 공유 신발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복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관하고 눌러주시고 신발 근처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겠죠. 제거 누르시고 뭐 이 부분은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촬영 때문에 촬영 장비를 켜놨더니 포커스가 잘 안 맞아 들어가서 일단 이 상태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만약에 저장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한 장을 더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미지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들이신 그림 중에 공유가 선전하고 있는 맥주 테라라고 하는 맥주네요. 자, 이 맥주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제가 투명 처리해 놓은 건가 봐요. 자, 저 밑에 있는 맥주 테라라고 하는 얘를 선택해서 열기 한번 해볼게요.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배경이 완전히 제거되죠. 그리고 저는 손볼 필요가 없겠죠. 너무 깔끔하게 잘 따져 있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다운로드 눌러서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2장의 투명 이미지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리되시겠죠?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로봇이 나 처리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실 때에는 다시 이미지 열기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경 제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픽슬러 2라고 되어 있는 이 에디터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슬러 2 버튼 눌렀고요. 그러면 이런 환경으로 들어와 있게 되겠죠. 자, 저희는 깨끗한 문서 한 장을 열어볼 건데요. 왼쪽은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가 이렇게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이 있다면 열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도화지를 열 수도 있고 혹은 URL을 이용해서 그림을 끌어가지고 오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픽슬러가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용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저는 신규 생성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크기로 열 거거든요. 여기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나타나 있어요. 요즘 이제 SNS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활용할 거다.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규격들이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제공되고 있는 1920에 1080으로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파일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미리 입력해 주시면 그 이름으로 나중에 저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연습 1이라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투명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배경을 살려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렇게 키시면 돼요. 그럼 배경에 어떤 색을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중에 원하시는 색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하늘색 계통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화지 한 장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새 캔버스가 열렸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 저희가 배경을 제거했던 공유 사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겠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공유 투명 사진이고요. 좀 전에 제가 했던 애는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한 걸 만약에 한다면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유 사진이 열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제가 캔버스지에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공유 사진 전체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얘가 선택 도구이기는 하거든요. 다양한 기술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 저 오늘은요 한꺼번에 선택하는 전체 선택 컨트롤 A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올 셀렉트가 되겠죠. 컨트롤 D 누르시면 범위가 해제되거든요. 메뉴로 하시자면 선택에 가시면 전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컨트롤 A 누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복사에다가 제가 원하는 위치에 넣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가 복사죠. 편집에 가시면 복사도 있고요. 자,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다시 여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눌러서 이곳으로 왔고요. 컨트롤 V를 누르셔서 붙이셔도 되고 편집에 가시면 붙여넣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붙여넣기에서 하셔도 되는 거죠. 자, 허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 사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 중에 순서라는 버튼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선택 버튼, 이동 버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버튼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동도 가능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 위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세요. 가능하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캔버스지, 다른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순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기능들이 보이시죠? 이때 좌우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좌우가. 그리고 상하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상하가 이렇게 바뀌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복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사가 하나 더 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하나가 더 나타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걸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버려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실행 취소 버튼이에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종 패널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배경에 있었던 배경 그림이고요. 이게 공유 사진이죠. 서로 다르게 레이어가 구성이 돼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각종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돋보기를 이용하셔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위쪽에 빼기 하고 누르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축소가 되기도 하겠죠. 다시 더하기 누르시면 확대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마우스 필로도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보이실 텐데 제가 했던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취소가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시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현재 문서는 제가 X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공유 사진도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직접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픽슬러에서 아예 메뉴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얘네가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디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현재는 사탕들이 이렇게 검색이 된 거예요. 저는 이곳에다가 푸드라고 입력해 볼게요. 한글 검색이 안 된다는 게 약간 흠이기는 해요. 저는 이제 푸드라고 검색을 했고요. 그러면 이 중에 맛있어 보이는 푸드 음식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크기로 열어드릴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데 저는 기본적인 크기로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실물 크기일까요? 실물 크기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냐면 이곳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62%니까 실물 크기는 아닌 거죠. 화면 하단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는데 이렇게 62%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실물 크기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100%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돋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뉴예요. 자, 100% 해주시게 되면 이게 실물 크기인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시는 거죠. 이럴 때는 손바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시 돋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돋보기가 클릭된 상태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만 되시거든요. 움직이고 싶다 그러시면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손바닥 툴이 눌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자, 다시 마우스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실 때 마우스 휠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로 이렇게 휠을 굴리시면 확대 축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 위에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 딱 알맞는 크기로 채우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크기에 딱 알맞는 크기로 이렇게 크기가 보정이 됩니다. 자, 저희가 무료로 쓰는 관계로 이런 광고가 자주 등장할 건데 광고는 제가 닫아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뭐 하게 될 거냐면 이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좀 제가 줄이고 싶어요. 진짜 크기를. 화면에서 보는 크기만 줄이는 게 아니고 진짜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하실 때에는 이미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미지 사이즈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 사이즈 얼마나 조절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로를 500으로 조절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세로는 저절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이 위치를 누르셔서 끄시면 가로 세로를 다른 비율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사이즈가 이만해진 거예요. 이게 실물 크기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100% 누르시면 이게 지금 실물 크기인 거죠. 제가 이만하게 줄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사진에 흰색의 여백을 좀 덧대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 폴로로이드 사진처럼 말이죠. 그러실 때에는 이미지에 가셔서 캔버스 사이즈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가로는 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세로는 433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진은 이 위치에다 놔볼게요. 그러면 여백이 네 방향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백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투명색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다가 다른 색깔을 한번 덧대보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제가 전경색을 클릭했고요. 이때 전경색을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고 눌러주시면 전경색이 흰색이 됐겠죠. 그리고 페인트 통이라고 부르는 칠하기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빈 곳에 오셔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칠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폴로로이드 사진으로 쓰기에는 너무 모든 방향의 사이즈가 같아서 제가 요 흰색의 여백을 조금 잘라내고 싶네요. 그러실 때 쓰실 수 있는 도구는 여기 있는 자르기 도구랍니다.
자르기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는 늘리고 싶더라도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줄이기는 가능해도 현재는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드시고 맨 위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를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 파일명을 뭘로 할 거냐, 파일명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저장은 JPG, PNG 형태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가 있었다면 레이어 그대로를 다 살리는 픽슬러 원본 포맷은 PXZ로 되어 있답니다. 자, 이걸 저장하시면 레이어가 다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수정 편집이 가능해지시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은 JPG로 그리고 퀄리티는 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번역하시는 분이 하이라는 단어를 하로 번역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가 품질이 낮은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하는 고퀄리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100%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픽슬러 화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